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영국 여왕의 조문 취소가 천공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또 불거지는 것이 왜 하필 경부부의 유엔 총회 참석과 같은 시기 천공이 뉴욕으로 갔냐는 거지요. 바이든의 이름을 난리면으로 개명해버린 글로벌 펀드 회의 행사가 있던 날 김건희는 홀로 뉴저지를 향합니다. 대통령실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1일 뉴욕 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참전용사의 집을 방문했다. 참전군인과 가족을 위한 요양시설인 참전용사의 집에는 6.25 전쟁 참전군인 등 4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김 여사는 노병들을 만나 저희 할아버지도 여러분들과 같은 6.25 전쟁 참전군인이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한국은 많이 발전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 덕분이라고 말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도 김 여사 방문에 동행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뉴저지라는 점이지요. 천공이 뉴욕에 왔을 때 강연회를 열기로 했다가 반대 시위가 예상되어 약 일주일 정도 강연을 연기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강연 장소가 뉴저지의 KCC 회관이었습니다. 당연 뉴저지 호텔에서 천공을 봤다는 SNS 글이 당시에 올라왔었지요. 자, 이러니 또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하필 둘 다 뉴저지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서의 외교 폭망, 그야말로 정권이 퇴진할 정도의 국격 몰락과 국익 손해를 가져온 영국과 미국 방문에 바로 천공이 있다 이겁니다. 조문 취소의 결정적 이유가 천공의 강의, 즉 명분 없이 장례식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4차원 세계가 열려 탁한 기운을 받는다는 내용이 방송된 이후 영국 출발 시간이 7시에서 9시로 변경되는 기막힌 상황이 나왔지요. 그러니 지각 도착을 했고 만찬이 끝난 이후에도 당연 참석이 가능했던 조문을 결코 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후 조문록을 쓴 교웅의 미소는 마치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한 안도감 같은 느낌마저 들리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했던 미국 방문에 또 천공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역대급 외교 대참사를 일으킨 하필 그날 김건희는 뉴저지를 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성적, 논리적, 합리의 원인과 결과의 얘기가 아닌 그저 비이성적이고 괴기스러운 무속적 얘기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동아시아를 선도하는 국가이자 G7과 나란히 하고 세계 10위권 안에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거지요. 이러니 4개월도 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캐나다는 또 어땠을까요? 외교 폭망은 캐나다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한국 캐나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은 공동이었으나 캐나다 총리의 단독 기자회견이 되었지요. 시작부터 캐나다 총리는 허리케인을 언급하며 대피 메시지를 전합니다. 윤석열은 외신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질문도 받지 못합니다. 단지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을 하나 받았지요. 우리 기업이 캐나다에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면 그거에 상응해서 캐나다의 핵심 광물의 이익을 받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질문과 유엔 연설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나 대량살상 무기, 인권 유린 등을 언급하셨는데 그게 특정 나라를 언급한 것이냐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온 답변을 주절주절 동문서답하기 시작하지요. 캐나다 동포니, 문화니, 협력이니, 어제 토론토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고 있다면서 캐나다 AI 기술의 협력은 큰 시너지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는 말미에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캐나다와 주요 소재와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찾는 것은 양국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라고 답변하지요.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 관련 질문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하는 역시 동문서답을 합니다. 뭐 놀랍지도 않지요? 마무리를 이 정도로 해줘야 국민들도 놀라지 않지 않겠습니까? 김여한 목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한가운데 끼어있는 작은 반도국가, 그것도 절반뿐인 반도국가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된다. 취임 전후 중국, 러시아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더니 이제는 미국, 일본과도 불편한 사이를 만든다. 북한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내치는 더욱 엉망진창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군사적 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런 무능하고 무감각한 정치 세력에게 국가의 운명을 저당 잡힌 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나는 최근 1년의 외교 참사들을 보면서 단순히 국제적 망신과 수치를 넘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자칫 큰 사단이라도 날 수 있겠구나 싶은 두려움이 생긴다. 무당의 사주를 받고 이단의 지지를 받은 자를 대통령으로 찍은 기독교인들은 통해 자복하길 바란다. 분별의 능력을 상실한 작금의 상당수 개신교회는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와 같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용민 PD도 이렇게 밝혔지요. 근본 망언 사태로 윤석열은 국제적 빌런으로 떠올랐다. 그 혼자 쓰레기 취급받는 거야 일도 아니다. 미국 의원들을 모조리 퍼커스로 규정한 윤석열로 인해 한국 전기자동차 회생 가능성은 몽땅 증발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만에 하나 태평양 건너가려는 윤석열 붙잡고 바이든이 현기차 돕겠다고 약속해도 의회 동의받기 글렀기에 이젠 지난 이야기가 됐다. 벌써부터 미국 중간선거에서 윤석열에게 모욕당한 바이든 프레임이 가동됐다고 한다. 바이든이 중간선거에서 진다면 윤석열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외교 폭망 정도가 아니다. 대폭망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선택할 순간을 맞이했다. 우파고 좌파고 촛불이고 태극기이고 간에 저 윤석열은 재앙 그 자체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든지 아니면 4년 동안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온 국민이 지든지 해야 한다. 한국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리스크를 덮겠다며 당신들 끌어와 모욕 준 저 윤석열을 언제까지 인내할 것인가? 당신들이 77.7% 선택해 세운 당대표를 터무니없는 사안으로 기소해 정치 생명줄 끊으려 하는 윤석열에게 언제까지 신사적일 것인가? 자존심이 있다면 지금 야부리 터는 걸로 그칠 수 없다. 아직 탄핵이 무르익지 않아 원내 투쟁으로 가려 한다면 우선 시급히 김건희 특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입법하고 본보기로 장관 몇 놈을 날리고 윤석열 예산 전액 삭감하고 윤 집단이 감행한 시행령을 입법으로서 무효화하라. 민주당 없이 국정 운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워라. 물론 종국에는 윤석열과 같이 못 간다. 윤석열에게 정치적 사약을 내려 민주주의의 존엄함을 보여야 한다. 시간이 없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때 민주당은 대안이 되고자 한다면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민흥 교수도 다음과 같이 논평했지요. 영국과 미국을 방문해 잇따라 대형 외교 참사를 벌이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이 국민적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발언 논란이 상대국 언론 보도로 확산되자 이를 막기에 급급하다가 내놓은 엉터리 해명이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졸지에 대한민국 입법부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윤석열의 발언에 이대로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그 욕설의 대상이 도리어 확대되는 모순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당사자들도 이게 얼마나 억지인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자신의 발언 대상이 대한민국 국회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국회 협조 운운했으나 그것이 파문을 봉합하려는 알리바이용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이미 능멸한 국회에게 협조를 요청하려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가 우선인데 그건 일절없습니다. 괴설과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탄핵 요구 여론이 50%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 시기 이런 여론조사를 할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주목됩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 내려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의 진전은 윤석열 정권이 파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미국 언론이 윤석열의 발언을 가지고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어 상대국 내정도 혼란스럽게 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외교적으로 상대 국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른바 기피인물,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된 셈입니다. 국내건 국외건 윤석열의 발을 디딜 곳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윤석열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크게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 행동이 주최하는 촛불 대행진을 앞두고 며칠 사이에 커다란 상황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수사는 당연하고 윤석열의 무능과 기만, 궤변으로 국정 파탄이 이어지는 것을 시급히 막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오겠다는 인식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SNS상에는 토요 집회 참여 의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퇴진 요구가 그간 부담스러웠을지 모르나 이제는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법부를 대놓고 능멸하는 정부 수반과 더 이상 무슨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수사는 한 쌍으로 묶이는 중대 사안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들의 퇴진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의 더욱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청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시 광장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